자, 안녕하세요.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2021년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건행정이 출간됐습니다. 잠깐만 표지를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예, 드디어 EBS 방송 교재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이 기분 어떤지 혹시 아세요? 제가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첫 근무, 그러니까 발령지에 첫 근무하러 갈 때 그 기분과 똑같습니다. 기분 엄청 좋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세계 어떻게 될지 호기심, 두려움 반, 호기심 반, 모든 감정이 다 공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부터 제 책의 사용 설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책의 이 마지막 쪽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진심은 통한다라는 진통 카페가 있을 겁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우리 그동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요 네이버 카페, 진통 카페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분을 어려워하는 문제를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끼리 상의하시고 또는 제가 가끔가다 들어가서 질문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목차가 나와요. 자, 목차 부분에 모두 8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파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자, 몇 쪽이냐면 17쪽을 보세요. 17쪽에 보시면 실력업에 지역사회 개념 해놓고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QR코드를 찍으면요, 자동적으로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결국 이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해,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부원 설명이 필요해, 또는 기출문제로 나왔었어 하는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습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고 무한 반복 학습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만 더 보겠습니다. 요 이론이 끝나는 부분에 가시면 그게 70쪽에 있습니다. 자, 70쪽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개년 문제, 기출문제를 좀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보고 최근의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가 끝나는 쯤에 그게 이제 77쪽일 겁니다. 77쪽에 파이널 테스트가 있어요. 일명 가로넣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키워드를 제가 가로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기억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안 되고 요 부분을 뭐 핸드폰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뭐 전철을 기다리면서 또는 길거리 가면서 요 단어들을 떠오르게 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명 동량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보건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건행정 시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신뢰도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저 사람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때로는 쉽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보건행정은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걸 갖고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워,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뻔할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요령을 피우지 말아라. 그리고 행여 혹시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행여 내가 알고 있는 문제만 나오면 많이 답을 쓸 수 있어. 근데 보건행정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만이 고지에 다다를 수 있다. 그것도 정석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 이제 그 끝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쉽다라고 느끼실 때가 올 거고요. 그렇게 쉽다고 느끼시는 순간부터는 그다음에 절대로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효자 과목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칠판에 좀 써놨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문제 나오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건행정의 개념 역사 부분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처음 도입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2문제 또는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건행정의 조직이론 하면 여기 이제 인사 쪽도 들어가고 조직도 들어가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3문제 또는 4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주로 4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보건행정조직은 이제 보건소 얘기도 나오고 보건지소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근무할 때도 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거기 보건의료 체계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책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3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도 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3개 또는 4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과 정책을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좀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그래도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 가시면 주로 하는 게 기획이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2문제 또는 3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3문제. 근데 보통 2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자, 보건경제 같은 경우는 한동안 정말 안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안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한 문제, 재작년에 한 문제, 작년에 한 2문제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도 한 문제 또는 2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중보건 파트가 있습니다. 보건사업론이라고 해서 공중보건 파트가 있는데 이게 한때는 5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보건 문제야? 아니면 보건행정 문제 헷갈릴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때가 정점을 치르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2문제 또는 3문제, 아니면 많게는 4문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18대 2의 법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정석대로 열심히 한다면 18개의 문제는 무난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2개의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문제냐? 아니에요. 이거는 고난이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난이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일반 행정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건행정입니다. 근데 일반 행정하는 그쪽의 문제들이 슬슬 이쪽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2문제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저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난히 제 문제풀이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 행정 문제를 제가 이걸 우리한테 좀 편안하게 좀 분석을 해서 올려드려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 수업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잔소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립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럴 때는 굳이 책에다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이게 상상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보면서 제가 줄을 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조금 전에 들었던 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줄 치면서.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끝날 때쯤에서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때 총 정리는 가로놓기를 읽어가면서 오늘 배웠던 걸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결국 수업 시간 3시간 동안 결국 3번 반복하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날 건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할 일은 요거 배운 거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가로놓기를 통해서 동량 공부 좀 하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암기했다고 나 암기했어 끝나는 게 아니라 암기한 거를 반복해서 또 반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저를 만나면 여기 이제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책 보지 마시고 머릿속이랑 상의를 해서 쪽지 시험에 답을 다루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3번째 시간에 또 정답을 알려드리는데, 자, 정답만, 어떤 분은 그래요. 정답만 불러주세요. 정답만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해설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답도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석 달이 다 수업이 끝났어.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느냐? 아닌 건 아시죠? 제가 애프터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메일링.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곱하기 이게 30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잘하니까 매일매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니요, 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틀린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좀 책도 찾아보시고 조금 여기저기 또 공부 좀 하시고 생각 좀 하시라고 제가 요거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끝까지 못 가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 난다고. 그렇죠? 본인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니까 막 화가 나고 설명도 없다고 화가 나셔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본인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합격 수기에 이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잔소리 좀 끝낼 거고요. 자,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책은 14쪽. 자, 맨 처음에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보건행정에 비해서 공중보건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주 천천히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근데 또 이러다가 제가 또 흥이 나면 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좀 자꾸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 들어갑니다. 근데, 보건행정인데 왜 공중보건의 개념을 들어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공중보건의 원리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걸 보건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개념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언급한 사람, 윈슬로우. 이 사람 이제 배우실 겁니다. 이 사람이 공중보건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디스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디스렐리라는 사람도 보건행정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스톤은 공중보건 단계를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 분이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그래서 요 분도 우리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만날 거예요. 앤더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얘기한 게 다 시험 문제 한 번씩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앤더슨이 이제 그걸 얘기했어요. 공중보건 사업을 3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3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얘기를 또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일개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결국 공중보건의 기본 단위는 지역사회예요. 그래서 그럼 지역사회가 뭔데?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조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희한하게 제가 이번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안 하잖아요. 그해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윈슬로우. 자, 윈슬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으로.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으로. 지역사회 노력으로, 자, 뭔가를 하는 거죠. 자, 뭐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 건강의 유지, 증진. 유지, 증진. 결국 뭐 할 건데?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게 공중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생명 연장이네.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 연장하는 게 공중보건이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했었었냐면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 건강의 유지, 증진, 생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에요. 그렇죠? 그럼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이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5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요거 외우신 분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감염병이죠.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감염병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네 책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책임 아니야. 환경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렇거나 저렇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의료의 조직화, 간호봉사의 조직화. 하여튼 의료, 간호의 조직화가 들어갑니다. 결국 그래서 사회제도를 개선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입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돼. 물론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면 얼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책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렐리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이건 의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거 좀 말을 좀 새겨들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디스렐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아스토는 아까 말한 대로 단계를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두 4단계였었습니다. 4단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었어요? 집단부터 시작했죠. 산업화였었습니다. 산업화의 대두. 그래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시기가 요 1단계. 였고, 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집단에만 포커스도, 그래서 두 번째는 개인위생 중점 시기로 들어갑니다. 개인위생 중점 시기.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약이 개발이 됐죠. 그죠? 그래서 신의약품, 약품이 개발이 돼서, 예, 그 신의약품, 뭐였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의약품이 대두 시기? 아니죠? 활성화 시기? 그죠? 뭐 있었습니까? 이럴 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있었어요? 신의약품 전성기. 그쵸? 신의약품 전성기. 자, 이렇게 됐고, 이때 이제 신의약품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시 집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공중보건시대라고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단계를 물어보는 게 나왔고, 최근에는 신공중보건 단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앤더슨이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공중보건의 사업. 그래서 모두 몇 개를 제시하냐면 3개를 제시합니다. 3개 뭐였었냐면, 보건, 교육. 그 다음에 보건, 법규. 그죠? 그 다음에 보건, 행정. 자,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교육입니다. 교육.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 보건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법규, 이거는 강제입니다. 강제. 대부분 후진국, 개도국에서 대부분 법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보건행정은, 얘는 뭐예요? 봉사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책 좀 보겠습니다. 자, 책은 14쪽이고요. 자, 윈슬로우 나옵니다. 거기 보이시죠?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수명 연장이에요. 그렇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실력업,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보이시지요? 자, 요거 순서는 없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괜찮다. 자, 2번부터 감염병 관리. 그리고 나면 네 책임 아니야 개인위생 교육. 그럼 저는 환경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에 환경위생 개선. 그 다음에 이렇거나 저렇거나 병원에 가야지. 4번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봉사의 조직화. 그리고 요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 다시 드립니다.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간호의 조직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의료 쪽이거든요. 그럼 간호는요,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간호 봉사의 조직하고, 그 다음에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화.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옆으로 쭉 가시면 사회제도 개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는 종종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자로 들어가시면 3번에 디스렐리. 디스렐리는 보시면 옆으로 쭉 가시면 공중보건에 관한 관심은 정치가로서 제일 중요한 임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WHO 25차 회의 때 공중보건을 제시합니다. 공중보건의 정의를. 자,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과 인간적 능률의 증진을 꾀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추 비슷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윈슬로우 거지. 결국 WHO는 윈슬로우 것을 채택했구나. 몇 차 회의 때? 25차 회의 때. 자, 그 다음에 뭐 스밀리 또 있고
있고 뭐 의학협회도 있는데 저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스톤 옆에 보이시지요? 자, 아스톤의 공중보건 4단계. 자, 1차 단계 산업보건 대도시기. 그래서 대부분 산업화 도시화로 보건 문제가 말 그대로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집단에게 포커스를 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2차 단계는 개인위생 중점 시기. 그래서 개인위생을 중심적으로 이제 뭔가 사업을 했겠죠. 이때 사업이 예방접종입니다. 결국 예방접종이 중요했던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3차 단계입니다. 치료의학 전성기. 왜? 신의약품이 개발됐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해서 감염성 질환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4차 단계. 자, 4차 단계는 아까 말한 신공중보건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거기에 보시면 자, 아까 분명히 감염성 질환이 급격히 감소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아파요. 뭐 때문에? 만성태행성 질환 때문에. 그래서 A번에 보시면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면서 만성병 중심으로 상병 구조가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료비는 또 역시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방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10번입니다. 자, 에스톤과 세이먼은 이 시기를 신공중보건 단계라고 하면서 보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는 거죠. 다시 집단의 포커스를 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건행정이 4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 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라이프 스타일의 요인, 행동 요인이죠. 환경, 그리고 생체 요인. 이거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텐데. 그죠? 이거 나중에 배우시긴 할 겁니다. 라논드가 얘기한 겁니다. 라논드가 얘기한 4개. 라이프 스타일,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생체. 이건 이제 타고난 거죠. 말 그대로 인체 생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4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요게 시험 문제 중 종종 나오더라고요. 구공중보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톤이 제시한 신공중보건 사업. 2개를 좀 봐봤습니다. 자, 봤더니 신공중보건은 이거에 포커스를 둔 거네. 행태와 생활 양식에 초점을 둔 거야. 결국 사람의 생활 양식에 초점을 둔 게 신공중보건. 자, 그러면서 구공중보건의 2번째 줄 보시면 입법과 정책 기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입법과 정책의 재발견. 그러면서 청지기 의료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럼 청지기 의료는 또 뭔데요? 자, 그 밑에 가면 있을 겁니다. 자, 청지기 의료는 방향을 제시하고 봉사와 지원을 하고 점검과 평가를 하는 의료예요. 결국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병원에 가기 전에 또 아프기 전에 이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고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조금 아파 이럴 때는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또 교통정리도 해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청지기 의료에 포커스를 두는 게 신공중보건 사업. 결국 예방에 포커스를 둔다는 겁니다.